워커 수다일기 6화 2025 겟모먼트 상반기 결산. 이야! 너무 늦었지만 지금 저희가 며칠 하고 있죠? 9월 23일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 9월 정도면 그래도 비벼볼 만하지 않나 상반기에. 그쵸. 네, 상반기 결산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저는 프렌입니다. 네, 소아입니다. 이제 뭐 매번 소개 안 하셔도 아시겠죠? 네. 저희가 6화는 우리가 이제 평소 겟모먼트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상반기에 좀 이렇게 이거 유독 좋았다. 이 겟모먼트를 이 부분이 제일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결산을 그러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결산을 9월에 했으니까 하반기 2025 하반기 결산을 아마 내년쯤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계속 들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해볼까 해요. 소아님은 올해 상반기 좀 기억나는 갭 모먼트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또 생각을 해봤죠. 이게 어떤 겟 모먼트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 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던 또 제가 아주 애정하는 춘천의 그 공간에 다녀온 이야기랑 거기랑 이렇게 맞물려서 최근에 제가 여행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 춘천의 공간이랑 그다음에 이 갭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과 여행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깨닫고 정리한 이야기도 같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렌님은 어떤 것을? 저도 공교롭게도 여행인데요. 왜 저희 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뭐 여행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네. 막 상반기에 제일 마음이 갭 모먼트라는 게 뭐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마음이 여유로웠던 상태 그리고 나에게 쉼이 되었던 때라고 하면은 저는 상반기 5월에 갔던 여행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게 바로 떠올랐지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왜 그게 그렇게 좋았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저도 이러이러한 점이 나한테 되게 쉼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네요. 이거 하면서 우리도 좀 정리도 해보고. 맞아요. 네. 소아님 먼저 어떤 곳이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것도 광고 절대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춘천의 서먼스 페이지라고 이거 워낙 유명한 숙소라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자연을 좀 좋아한다 하시거나 고립된 북스테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워낙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가 혹시 서먼스 페이지 막 저 알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서먼스 페이지. 서먼스 페이지. 네, 누군가의 페이지라는 이제 되게 말랑말랑한 그 제목 이름의 숙소이긴 하지만 주인장은 아저씨입니다. 말랑말랑한 감성의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창 회사를 다닐 때는 그 제주도의 무슨 바다를 보고 싶어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어딘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되게 막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이 바쁜 시기에 이것만 끝나면 난 바로 제주도 가서 그 바다에서 바다 앞에서 멍 때리고 올 거야. 이 낙수로도 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좋아하는 바다 보는 약간 그런 지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하지는 않고 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연이랑 가까운 공간들을 좋아했는데 제가 신기하게도 퇴사를 하고 좀 쉬었잖아요. 네. 퇴사하고 쉬고 그러면서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서먼스 페이지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운명처럼 찾아왔나요?
여기도 그 저랑 좀 결이 비슷한 친구가 그 친구도 퇴사를 하고 저도 퇴사를 하고 친구가 언니 나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언니도 너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같이 가자. 약간 이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랑 정말 급하게 갔거든요. 급하게 날짜 되는 거 막 쳐가지고 그래서 원래 여행은 2박 3일인데 심지어 거기서는 1박밖에 못했어요. 왜냐면 1박 그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1박은 다른 데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 알게 돼서 다녔는데 거기는 신청을 할 때 사연을 써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왜 오고 싶냐에 대해서 그 문자로 사장님한테 막 구구절절 써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사연으로 탈락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왜 오고 싶은지 나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봐라라는 사장님의 좀 세밀한 배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보통 거기 공간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방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춘천의 산들의 어떤 좀 작은 산 언덕 기슭 약간 이런 데에 위치한 숙소여가지고 신기하게도 모든 방에 통유리창이 있고요. 침대 옆에 통유리창이 있는데 그 벌써 너무 좋아. 통유리창을 보면 나무밖에 안 보여요. 숲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숲이랑 하늘밖에 안 보이게 그렇게 다 설계를 해놓으셨고 방들이 다 나무 그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 안에는 화장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책상, 침대 그리고 그 LP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LP 뭐 그 바이닐이 뭐 막 몇 개씩 있는 건 아니가 한 두세 개 정도 갖다 놓으시는데 대체로 좀 잔잔하게 들을 만한 재즈나 아니면 발라드나 약간 그런 거로 되어 있고 공간이 다 이제 나무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되게 편안한 무드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에어컨도 나오고요. 당연히 온돌도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도 가봤고 여름에도 가봤고 가을은 안 가봤나? 가을 빼고 다 가본 것 같아요. 이번에 가면 되겠다.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겨울에 가도 아주 온돌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전혀 뭐 엄청 춥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단점은 취사가 안 돼서 이제 그 뚜벅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버스가 하루에 한 6번 정도밖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근데 여기가 제가 저한테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뚜벅이라서 차를 운전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예약만 된다고 하면 왜냐면 김유정역에서 마을버스로 10분 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시간을 미리 보고 내가 뭐 기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몇 분쯤에 도착을 해서 몇 시 마을버스를 타겠다라는 것만 조금 신경 써서 출발을 하면 마을버스 타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 숙소 때문에 그 마을버스 정류장이 거기에 생긴 걸까? 왜냐면 아무 그 표지판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마을버스 10분 정도 타면은 도착할 수 있고 그 김유정역도 약간 관광지다 보니까 음식점도 좀 많고 카페 같은 것도 많아서 뭐 차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잠깐 차로 그러면 5분, 10분만 가도 음식점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제 춘천 시내 가면 또 음식점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 먹을 뭐 빵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컵밥 같은 거 아니면 컵라면 이런 거랑 티 같은 것도 가져가서 방에 박혀서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가 되게 또 좋은 게 어쨌든 약간 그런 뭔가 언덕 같은 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어디를 돌려도 다 자연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유 서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유 서재에는 책이 정말 많고 그 공유 서재도 통창으로 된 이제 바깥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고 저는 거기에 앉아서 조식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조식이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조식을 신청하면 주시는데 조식도 그냥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랑 토스트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좀 막 엄청 자주 간 건 아닌데 사장님이 그래도 기억을 해주셔서 저번에 겨울에 갔을 때는 군고구마 드실래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 그래서 저 군고구마 막 구운 것도 나눠주시고
뭐 그럴 때도 있었고 그래서 사장님이 일단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고달픈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은 고립돼서 좀 나를 잘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지라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 책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 공유 서재에서 평소에는 절대 안 볼 것 같은 책을 골라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너무 신기하게 인터넷이 잘 안 되지도 않아요. 근데도 핸드폰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박혀서 글도 쓰고 뭐 밀린 일기도 쓰다가 또 그렇게 평소에 잘 손이 안 가던 근데 궁금했던 그런 책들도 막 쌓아놓고 막 보고 이거 보다 재미없으면 또 저걸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계속 여러 번 마음 먹고 보려고 했다가 못 봤던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책을 이번에 여기에서 다 읽고 완전 작가님한테 반해서 작가님 책을 몽땅 다 사온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거기에 있으면 자연이랑 되게 가까워졌지만 몸이 왜 근데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캠핑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캠핑은 또 짐이 많아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대한 짐도 가벼우면서 자연이랑 가까이 있지만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지만 그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고 계속 나를 잘 돌볼 수 있고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후기 같은 거 봤던 것 중에는 이게 1인용 방이 있고 2인용 방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가서도 2인용 방을 안 쓰고 1인용을 따로 빌려서 중간에 그 서저에서 만나서만 이제 같이 놀다가 개인 시간 필요하면 또 각자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뭐 책은 집에서도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집에 있으면 빨래도 해야 되고 맞아.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막 집안일 할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일을 지금 안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일로 바쁘지 않을 때 내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한 공부라든지 뭐 준비 같은 거나 아니면 요새 트렌드가 뭔지 그래도 프리랜서가 너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요새 뭐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나 하면서 괜히 뉴스레터 밀린 것도 막 읽어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집에 있어도 그게 온전한 쉼을 가지려면 좀 끊어야 되는데 그쵸, 그쵸. 네, 그게 좀 되려면 아까 그 전화처럼 이제 차를 마신다든지 뭔가 그런 갭 모먼트 주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좀 그게 아무리 짧게 가져도 안 될 때는 그렇게 여행을 한 번씩 끊어주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있으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2번째 갔을 때 춘천으로 이사 올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 그 춘천이 산이 많고 호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고 너무 복잡거리지도 않는데 서울이랑 멀지도 않으니 요 정도 살면 프리랜서로 뭔가 일을 하면서 살면은 좀 널널하게 사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숙소 다녀온 경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 안에도 방마다 또 밖에 테이블이 다 작은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예 추운 겨울만 아니면 방에 있다가 답답하면 이제 밖에 나와서도 책을 읽거나 약간 테라스 같은 네,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테라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2인용 방은 정말 테라스처럼 잘 되어 있고 1인용 방은 작은 테이블 의자밖에 없기는 한데 어딜 봐도 자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를 2마리 키우십니다. 완벽하네요. 고양이로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도 되게 웃긴 게 갑자기 방 앞에 와서 막 울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방에 와서 우다다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 위에 누워서 한참 혼자 그냥 또 막 저를 구경해요. 그러다가 혼자 막 그루밍을 하다가 또 때가 되면 문 앞에서 막 이렇게 울어요. 그 문 열어주면 또 가요. 그러다 또 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고양이가 손을 닿는 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방에는 잘 놀러 온다. 그래서 또 고양이 좋아하시면 그런 서비스를 또 운 좋게 어머.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 나무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공용 서재 앞에 그 그네 의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나 바람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도 눈 감고 들으면 진짜 숲의 한가운데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다 괜찮지. 인생 뭐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너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런 감각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좀 고립의 시간을 가지는 거가 필요한 때가 좀 온 것 같다. 이제 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 2, 3일 혹은 3, 4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면 저는 무조건 거기 자리가 있나.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숙소가 비어있는 날짜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피인간이라서 막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기는 어렵고 한 2개월 전 그래도 인기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즈음에는 사장님이 날씨가 좋으면 별을 보게 해주시거든요. 산이니까 별이 잘 네, 보이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번에 목성의 고리를 어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서 그 춘천 그 동네에서 이제 목성이 보이는 자리여야지 그걸 맞춰서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목성의 고리? 토성의 고리? 어쨌든 어쨌든 예, 어쨌든 고리를 봤어요. 막 달도 보여주시고. 너 이렇게 낭만적이에요, 거기. 네, 그리고 원하면 이제 밤에 예쁜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렇게 불빛이 나오게.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제 낮에 좀 공용 서재에 나가 있으면 사장님이 어떻게 왔냐,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 저는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난번에 뭐 이런 상태였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어떻냐 뭐 이런 게 근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친절하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문자를 보고 또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너무 좋잖아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시집을 간 건 아닌데 또 다른 친정. 마음속의 고향. 네, 막 약간 좀 지쳤을 때 엄마 밥 생각이 나듯이 이젠 좀 너무 탈탈 털린 것 같은데 한번 좀 다 끊고 거기 가서 충전해야겠는데 라고 좀 느낌이 들 때는 거기가 바로 떠오르고 거기 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뭘 읽어야지 하면서 못 읽었던 책들도 막 여러 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고양이랑도 좀 놀고. 그래서 그 숙소에서의 보낸 2박 3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 시간이 저한테 지금도 딱 그냥 그려져요. 눈을 감으면 여기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 햇빛 받으면서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었고 무슨 차를 마셨고 그러다가 또 뭐가 생각이 나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무슨 일기를 썼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지금도 눈 감으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도 프렌님처럼 집순이이긴 하나 아무리 집에 있어도 회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의도적 고립 상황에 자연이랑 좀 많이 가깝게 나를 놔두는 게 정말 그 충분한 갭의 시간을 좀 가지게 되는 맞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공간을 바꿔줘야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만 좀 나한테 해결되는 것들, 소화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데는 진짜 완전 갭 모먼트 맞춤형 숙소 완전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 TV 없죠? 없어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뭔가 네. TV가 있는 순간 또 그게 또 그 사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와이파이도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는 오히려 그걸 이제 뭐 와이파이 안 쓰시고 지내보세요 이런 말에 부득부득 아니야 그럼 난 데이터라도 써가지고 뭘 할 거야 막 이런 마음도 괜히 막 반발심했는데 지금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설계된 곳이라는 게 되게 맞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갔던 숙소 중에 그곳은 물론 숲에 있지 않았고 서울 한복판에 있었지만 비슷한 컨셉인 곳에 한번 갔었는데 TV가 너무 없고. TV가 없고 CD 플레이어랑 거기도 공유 서재는 아니지만 그 책을 엄청 많이 놓으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갔었는데 저 그때 번아웃 오고 갭이어 가지는 동안 거기가 갑자기 떠서 혼자 갔었는데 TV가 없고 그 진짜 음악과 책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차와 커피 이렇게 비치를 해주신 데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왠지 TV가 있으면 봐야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본능이 손이 가는데 그쵸. 없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지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고립과 단절이라는 게 되게 너무 필요하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상반기 갯모먼트에 이제 왜 뽑혔나를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자연을 좋아하는데 고개만 돌리면 다 막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있고 문만 열면 상쾌한 공기가 막 그 진짜 막 폐를 씻고 싶을 정도로 상쾌한 공기들이 나와서 자연에 파묻혀 있는 거, 고요한 거, 그리고 몰입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근데 그 몰입이 이제 아까 스프레님이 말한 것처럼 무슨 유튜브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선택해서 글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사장님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한 시간을 몰입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 어쨌든 집에서 누구랑 같이 살고 있으면 내가 되게 집중하고 싶은데도 뭐 밥 먹을래? 아니면 나 마트에서 이거 사왔는데 뭐 같이 먹을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빨래 할 거야? 이러면서 뭐 빨래거리 있으면 더 내놔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빨래를 같이 개자고 할 수도 있고 뭐 청소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무리 존중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완전히 이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갯모먼트 갯먼스 수준의 임팩트가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구나. 그래서 나는 좀 자연이랑 있는데 몰입의 시간이 되면서 고요하고 그리고 좀 방해가 없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된다면 사실 꼭 그 숙소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공간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좀 그런 순간들을 되게 갭의 순간이라고 많이 느끼고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약간 내 전용 충전기를 하나 거기 갖다 놓은 거죠. 그쵸. 좀 다 돼가는데 하면 이제 가서 꽂아놓고 맞아요, 충전 좀 하다가 맞아요. 또 그 충전한 힘으로 다시 돌아와서 맞아요. 일상을 보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갯모먼트를 생각을 하다가 아까 이제 바다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제가 올해 강릉에 인터뷰를 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강릉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바다 좋아하니까 바다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 조금이라도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더운데 막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갔어요.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땀 이렇게 막 닦으면서 막 그 양산의 햇빛을 막 피해 가면서 열심히 가서 바닷가에 털썩 앉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좋은데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옛날에 바다만 보면 마음이 막 뻥뻥 뚫리고 이제 바다 앞에 오니까 내가 마음이 잠잠해지고 편해지고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변했나? 나 바다가 싫어졌어? 말도 안 돼. 내가 자연이 왜 싫어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느꼈는데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는 이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가지잖아요. 이전화에 소개했던 그런 일상 속에서도 갯모먼트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잘 돌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니까 사실은 회사를 다닐 때는 거기에 가야지만 진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도 맨날 일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 정도 가야 일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와 있는 나한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여행을 약간 숨통 트이듯이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계속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바다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바다가 아름답다, 좋다 정도만 되지 막 너무 갑갑했던 내 숨통을 띄워줘서 너무 고맙고 뭐 이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바다라는 뭔가 그런 이미지, 이렇게 뭔가 숨통을 틔워준다라기보다는 내가 나답게 더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들이 더 나한테 중요해졌구나. 그래서 나한테 여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내가 좀 기존의 일상적인 곳을 떠나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일상을 쌓는 거에 중점이 되는 거지. 이제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뭔가 일에서 나를 너무 옥매이고 괴롭히니까 일에서 탈출하는 시간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거 자체에 의미가 저한테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다른 공간에서 더 내가 평소에 집중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좀 바라보고 내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는 게 이제는 저한테 여행이라는 의미가 되었고, 예전에는 여행은 무조건 가서 쉬어야 되고 무조건 숨통이 트이는 데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에 파묻혀 있던 나를 좀 꺼내주는 작업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일에 파묻혀져 있는 나를 꺼내는 작업보다는 조금 더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게 또 새로운 필요한 경험이 뭘까?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 그게 또 비슷한 공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행에 예전처럼 너무 목매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퇴사하고 사실은 이제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내가 여행을 안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까지 들어온 적이 몇 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이번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는 이제 여행의 의미는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하기 너무 잘했네? 이런 맞아.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행 가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직장인분들이 뭐 사실 뭐랄까 그렇게 보상처럼 가는 여행도 물론 의미가 있고 물론 중요하지만 여행이 쉼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또 그런 뭔가 좀 빡센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랜드마크를 찍는 것에 의미를 두는 여행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갭 모먼트로서는 좀 그런 의무나 좀 뭔가 세간의 시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여행도 또 그것도 또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다. 프렌님도 올해 상반기에 갭 모먼트가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프렌님의 또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교토를 다녀왔어요.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여기는 계속 와도 안 질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 맞아요. 저도 교토가 이번에 횟수로 치면 4번째고요. 근데 중간에 한 번은 출장 때문에 잠깐 당일로 왔다 갔던 거여서 거의 0.5번으로 치면 3.5번째 방문이었고요. 교토가 제가 뭐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본 건 전혀 아니라서 집순이고 여행보단 집이 항상 우선순위여서 여행 가본 곳이 많진 않으나 그래도 가본 곳 중에서는 교토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도시고 제일 많이 가고 싶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도 5번은 더 가야 된다 와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상반기에 나의 갭 모먼트라고 했을 때 교토 바로 생각났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게 2년 만에 휴가로 간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 연휴 그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라고 하는 딱 그 주간이었거든요. 이제 친구랑 같이 하는 일정이 있어서 직장인인 친구의 일정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유로운 제가 맞추다 보니 남들처럼 황금 연휴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고요. 7박 8일 이렇게 있었고 근데
휴가철이기도 했지만 그 많이들 가는 시즌이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제가 이제 올해가 프리랜서 생활을 한 지 만 2년이 되었고 이제 3년 차가 됐는데요. 그 2년 동안 한 번도 여행으로서의 휴가, 그러니까 쉬는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시간이 있었죠, 물론. 근데 그 시간에도 다음 일을 받으려고 막 그쵸. 고군분투하는 시간으로 쓰다 보니까 진짜 나 지금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 휴가야라고 하는 거를 직장 다니고 퇴사하고 나서 이제 갭이어 가지고 그때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와 드디어 쉰다라는 게 좋았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보다가 아 그냥 오랜만에 교토를 가서 좋았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다가 그냥 여행이니까 좋은 건가? 라고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가서 했던 것들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시간으로 7일을 꽉꽉 채웠거든요. 근데 아 그래서 좋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했냐면은 일단 익숙한 곳 3.5번째 방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여행 가이드북 같은 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교토가 그 대상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배경 지식을 조금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심정적으로 그 익숙한 거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구글맵을 보면 아 여기 어딘지 알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심지어 가봤고 또 좋아하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여기 가면 그리고 또 워낙 한국어 안내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여행지 가면 낯설어서 좀 굳을 수 있는데 교토는 저는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도시여서 그래서 익숙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고여 있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익숙한데 다시 간다?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타입인 것 같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여행을 그리고 보통 교토 가면은 주변 도시를 같이 묶어서 많이들 가잖아요. 오사카도 가고 고베도 가고 나라도 가고 보통 이렇게 가는데 교토에만 7일은 또 처음 있었어요. 교토에서 일주일을 아예 통으로 보내는 건 처음이어서 좀 기간이 기니까 좀 뭘 많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방문이었으면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본 곳들은 좀 제외하고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안 가본 곳들 위주로 가고 한 번 다시 가고 싶었던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교토의 시내에 그 트램 같은 전차가 다니거든요. 그거 타보기. 그래서 그걸 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각사 유명한 금각사를 저는 이번에 처음 가가지고 저번에 금각사를 못 갔으니까 교토에 금각사를 꼭 가보자 했는데 제 숙소에서 금각사를 가려면 바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트램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트램은 무조건 타야 해서 좀 돌아가는 루트로 트램을 타서 금각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좀 비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일정이 기니까. 그래서 그런 긴 기간도 되게 저한테 좀 좋은 요소였고요. 하루는 좀 피곤해서 3시에 들어와서 오후 3시에 그냥 숙소에 들어와서 컵라면에 편의점에서 산 제가 좋아하는 가라아게 도시락이 하나 있거든요.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그거 먹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뭐 3박 4일 이렇게 가면은 그럴 틈이 없잖아요. 그쵸. 네, 일주일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여유롭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첫 3일을 혼자 갔고요. 이제 뒤에 5일을 친구가 이제 나중에 와서 친구랑 합류해서 숙소를 이제 같이 바꾸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저는 또 혼자인 걸 좋아해서 혼자 여행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근데 또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저랑 제일 오래된 친구거든요. 취향이 정말 잘 맞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 맞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또 있으니까 약간 내가 혼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것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그렇게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 하루는 또 약간 자유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 가고 친구는 저기 갔다가 저녁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혼자 여행도 좋고 친구랑 같이 하는 여행도 좋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좋았고요. 아까 소아님이 자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도 사람보단 자연이 좋거든요. 그래서 교토가 좋은 게 뭐냐면 뭐 좋은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교토가 다른 도시와 좀 다른 게 일단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역사 도시. 우리로 치면 경주여가지고 개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다 걸려 있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건물들이 진짜 다 낮아요. 맞아. 유일하게 높은 거 교토타워 하나. 교토역 앞에. 그래서 건물이 낮은데 교토의 지형이 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딜 가나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는 또 내륙 도시여가지고 맞아. 군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구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시내랑 꽤 가까워서 버스 타고 한 30분만 가도 산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다 낮으니까 그냥 시내를 걷다가도 고개를 들면 왜 우리 서울도 사실 산 많잖아요. 근데 서울은 그 고층 빌딩들이 빌딩만. 높다 보니까 그 산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교토는 건물이 낮은데 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딜 가든 시내에서도 산이 진짜 잘 보여요. 제가 건물 낮은 걸 좋아한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제가 그 홍대 쪽 가면은 연희동을 좋아하거든요. 거기는 건물이 낮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홍대로 점점점 올수록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근데 교토는 어딜 가든 그렇게 건물이 낮고 자연과 가깝고 내가 숲을 가고 싶어 하면 버스 타고 30분만 가면 되니까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근교를 좀 이번에 갔어요. 뭐 교토에서 전철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우지라는 말차 마을 요즘 굉장히 또 핫한 말차로 원래 유명했던 우지도 가고 산속에 예쁜 절이 있는 오하라라는 거기는 버스 타고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황금 연휴라서 진짜 사람 많았는데 어떻게 삭삭 잘 피해가지고 그렇게 자연을 찾아서 여행을 했던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교토에서 그러니까 여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도장 깨기를 하는 여행이 있고 쉬는 여행이 있다라고 치면은 저는 뭐 둘 다 해봤고 둘 다 좋아하는데 퇴사하고 뉴욕 여행을 갔었거든요. 뉴욕이 약간 도장 깨기 여행이었어요. 그때는 버킷리스트. 제가 또 뉴욕이 저의 로망 도시여가지고 이 로망을 다 이룰 테야 하면서 써갔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이루는 것에서 이제 행복을 느꼈던 여행이 있고 근데 이번 교토 여행은 또 이거랑 달랐던 게 도장 깨기는 한 2번째 방문에서 다 했어요. 거의. 이제 3.5번째 방문인 이번에는 좀 다른 것들로 그 도장 깨기 말고 그 여유를 좀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뉴욕 여행에서는 해봤다, 가봤다, 내가 여기 왔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봤어 이런 것들 이런 기쁨을 누렸다면은 이번 5월의 교토 여행에서는 가고 싶은데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려고 했던데도 뭐 안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왜냐면 또 다시 올 거니까 제가 여기 다시 올 거란 걸 제가 알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다시 올 거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여행지에 비해서 가깝고 부담이 적고 한국어 안내 워낙 잘 돼 있고 저도 여기 익숙하니까 다시 올 거니까 이번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결정이 되더라고요. 뉴욕은 갔을 때 뽕을 뽑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뉴욕을 내가 언제 다시 오겠냐 이러면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을 좀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좀 기간이 길거나 익숙한 공간이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면 7일이 이번에 간 7일이 아니어도 혹은 교토가 아니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행이라고 했을 때 여행이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일상에서 탈출하려고 여행을 이제 선택을 해도 보통 여행할 땐 좋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문제가 다시 그대로 그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휴가 가려고 일 몰아서 했다가 또 휴가 갔다 오면 또 일이 이만큼 쌓여있고 그쵸.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도 잠깐의 그랬고. 그 좋은 희락을 위해 맞아요. 잠깐의 현실 도피.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이번 여행은
교토 여행은 그렇다기보다는 거기 가서도 잘 쉬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 쉴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좀 길게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익숙한 곳에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자연을 본다거나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가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원래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데 일단 혼자 가니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고 가족들이나 조금 애매한 사이와 가면 그렇게 사진을 못 찍어요. 여기서 찍는 사진은 제 얼굴 사진이 아니고 풍경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풍경 사진 찍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막 좀 이렇게 일행이 있거나 하면 좀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사진 찍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뭐 이렇게 오래 찍어 빨리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혼자 가서 그걸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랑 있을 때는 또 친구도 저보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오. 그래서 어디 가서 멈춰서 사진 찍고 한 걸음 걷다가 또 사진 찍고 이만큼 짧은 길을 걷는데 사진을 계속 찍는 그렇게 좀 잘 맞는 친구여서 또 그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긴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해외가 아니더라도 내가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이번 여행에서 다 발견했다. 그거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또 다음 여행들도 도장 깨기 여행이 하고 싶어지면 도장 깨기 여행을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쉬는 여행을 하고 싶어지면 내가 교토에서 찾았던 이 조각들을 가져와서 잘 맞추면은 또 다른 교토만큼 좋은 여행 경험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조건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아까 들면? 얘기했던 익숙한 공간 그러니까 혹은 사람 모르면 너무 계속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곳에 가면 일단 뭔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데를 다 가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미 다 해봤고 내가 한번 그런 건 해봤고 이제 그 플러스 알파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익숙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간이 길면 뭐 길수록 좋고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어쨌든 사람 싫어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거 녹음하러 서울 오는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으로 가고 싶어 이러면서 그쵸. 자연을 좀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저번 주에 또 산책을 한번 했는데 동네 산책을 했는데 그 동네 산책이 다른 때보다 유난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좋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교토 여행에서 발견한 이 공식들을 가지고 대입을 해봤더니 그날 되게 노을 지는 시간이었는데 산책로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노을이 정말 끝장나게 아름다운 날이었어서 역시 나는 뭔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좀 리프레시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좀 느꼈고 혼자 산책을 해서 또 좋았고요. 그리고 그날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어요. 노을 사진, 비행기 사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내가 교토를 안 가도 집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그날 좀 깨달아서 좋았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무코 여행을 갑니다. 1박 2일로 길게는 못 가고 짧게 가는데 이것도 무코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코가 다른 그 동해 관광지들보다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볼거리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고 싶고 근데 또 바다랑 자연이 있고 그리고 또 사진을 얼마나 마음껏 찍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요소에 딱 맞네 싶어가지고 무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제주도에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러 가요. 맞아요. 이건 이제 저 혼자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가지만 그래서 이때는 좀 길게 지내는 거를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길게 지내면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좀 살듯이 하고 그리고 제주도를 또 몇 번 가봤으니까 이번에도 교토랑 똑같이 도장 깨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숙소 주변 위주로 아마 다니다가 일하다가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무코나 제주도 같은 것들을 선택한 기준이 교토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 그런 뭔가 소아님하고 비슷하게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토를 좋아했고 이번에 가서 내가 이런 걸 진짜 좋아했구나. 아니면은
맞다 나 이런 거 좋아했지. 이렇게 음. 새삼 발견하기도 하고 음. 몰랐던 걸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한테 뭔가 힐링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나요? 어쨌든 힐링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뭔가 아까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각자 가장 상반기에 좋았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전화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이게 맞춘 게 절대 아니고 맞춘 게 절대 아닌데 우연치 않게 둘 다 좀 그런 여행을 다녀오면서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자연과 가까운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든 게 요즘 사람들 왜 나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고 내가 이거 좋아하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느낄 새 없이 자꾸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냥 얘가 내가 이거를 좋아하니까 추천해 줬겠려니 뭐 이러지만 또 막상 보다 보면 그게 진짜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살다가 프렌님이 아까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말했잖아요. 저도 약간 이런 조건들이 있었을 때 내가 충분한 갭의 시간이라고 느낀다라고 했던 각자의 그 기준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았던 시간들은 좀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나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지만 아까 프렌님이 너무 좋잖아요. 교토를 가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토에 갔을 때 좋았던 어떤 요소들이 있는 다른 여행지 더 가깝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만 알아도 사실은 그러면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갭의 순간을 즐기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여기도 되고 맞아요. 여기도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만 그걸 누릴 수 있고 여기에서만 그게 가능해 하면 여기에 너무 목을 매달게 되잖아요. 나 그럼- 교토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못 갔을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프렌님도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알게 됐고 저도 꼭 그 숙소가 너무 좋지만 꼭 그 숙소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한테 좋은 자연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나도 어디든 좋다. 그리고 좀 고립해서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고 나의 일상과 다르게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기준들이 이제 생기니까 저도 꼭 춘천에 예약이 풀로 차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아. 하면 조금 만약에 내가 지금 숨통이 너무 막혀. 근데 예약이 이미 다 차 있어. 그럼 좀 슬프겠지만 근데 또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녀왔는데 거기 되게 뭐 이번에 무코도 가시는데 저도 무코가 한 번쯤은 갔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진짜 잔잔한 여행지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식의 뭔가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서울 안에서라도 또 그런 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책도 진짜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만약에 여행을 못 가면 저는 서울숲에 가든지 용산 한강공원에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나무가 진짜 빽빽하게 많고 공원이 일단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공원은 한 30분 한 바퀴면 끝나지만 거기는 다 천천히 그냥 빠르지 않게 그냥 내가 정말 누리면서 걸으면 막 몇 시간 동안 걸어 다녀야지 한 바퀴 돌까 말까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면 진짜 아예 내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여행하는 기분으로 다녀오는 것도 그쵸. 나한테 너무 좋은 갭의 시간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한 것처럼 상반기 나의 가장 상반기 결산 가장 좋은 갭 모먼트가 있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맞아요. 저희도 보면서 재미날 것 같고 아니면 또 그런 갭 모먼트의 기준 같은 거 저희가 이렇게 나름 써본 것들처럼 나는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발견을 해주시면 그것도 또 써주시면 저희도 같이 좋아요. 보고 우리는 역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뭐 이렇게 동질감을 갖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저희가 좋아할 것 같은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완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여행을 해결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간도 갈 수 있는 기간도 너무 그럼요. 다를 거고. 그래서 뭔가 여행을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나에게 좀 내가 원하는 쉼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얘기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나한테 주는 처방전. 왜 약국 가서 저 여기 아파요. 병원 가서 여기 아파요 하면은 처방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뭐 약간 지침서, 매뉴얼 이런 거를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나한테도 좀 주면은 참 좋겠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매뉴얼이 교토 버전이 하나 있는 거죠. 소아님은 그 춘천. 네, 춘천 버전이 하나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또 다양한 맞아요.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저희 하나씩 이렇게 이번 상반기 결산으로 좋았던 것들 얘기해봤는데 혹시 그러면 거기에서 좀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름이? 서머스 페이지. 거기에서 좀 몰입했던 것들 아니면은 뭐 여기 갔으면 이런 거 해봐라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것들 있으세요? 거기 일단 책이 진짜 종류별로 많아요. 그래서 뭐 잡지부터 뭐 시, 소설, 에세이, 뭐 아이들 동화책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공부할 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손님들이 좀 기증해 주신 책들도 있고, 사장님이 사오시는 책이나 뭐 이제 뭐 출판사 이런 데서 뭐 받으신 책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번 여행 때 제 책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신나서 못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소아님이 쓰신 책. 네, 그래서 다음 여행 때는 그 제가 이제 엽서북이랑 제가 만든 책 꼭 갖다 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갈 때는 꼭 그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이제 그 뚜벅이한테는 식당을 나가려면 버스 시간을 잘 보고 나갔다 와야 돼서, 저는 근데 집에 있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먹을 거 왕창 싸들고 가고요. 근데 저처럼 그런 거 그래도 왔는데 여기 동네에서 뭘 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 그 버스 시간표 잘 보고 다녀오시면 좋고, 춘천 시청 앞에 오이트 에스프레소라는 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거기 서머스 페이지 처음 갔을 때 거기가 문 연 지 얼마 안 됐던 에스프레소 바였거든요. 근데 친구랑 그날 거기를 우연히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에스프레소를 둘이 합쳐서 4잔인가 5잔 마셨어요. 다 다른 종류로.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도 커피 마실 만큼 마셔본 사람들인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그래서 또 시켰다. 그러니까 계속 추가로 시키니까 이제 사장님도 쟤네는 뭐야? 약간 이렇게 보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장님도 서울에서 카페 일을 하시다가 힘들어서 약간 도피처럼 춘천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대요. 여행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춘천을 왔다 갔다 할 거면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 접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시다가 근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는 건 커피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망하면 안 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약간 큰 기대 없이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 맛있고 그 시내에 있으니까 또 이제 거기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갔는데 거기가 2배 이상 커진 거예요. 너무 잘 돼버렸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누가 춘천 여행 간다고 하면 거기 꼭 가야 된다고 맨날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2배 이상 커졌고 베이커리가 생겼고 막 테이블도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저는 이렇게 커지기 전에 이렇게 작았을 때 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작게 할 때 오셨던 분이군요. 막 하시면서 그때 제가 먹었던 메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드렸더니 그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다 빚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여전히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느낌이 이상했어요.
되게 뭐 친구는 아닌데 어쨌든 음. 되게 그 비슷한 마음으로 춘천을 오가시던 분이 잘된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뭐 다른 집들은 모르겠지만 춘천에 가시면 오이트 에스프레소 바를 꼭 가셔라. 근데 거기는 제가 추천해서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진짜 다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너무 다 맛있다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해도 그 에스프레소 바는 진짜 맛있었어.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우와, 사장님이 이거 들으시면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광고를 광고가 아니라서 슬픈데 그래서 저는 그 보통 갈 때는 다 이제 가방도 무겁고 막 그러니까 그냥 가고 이제 숙소에서 나올 때 그 버스 타고 나와서 시내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점심 간단히 먹고 꼭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머스 페이지 가시게 되면 저는 사장님이랑 한번 대화를 꼭 해보시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으시면은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또 기다린다기보다는 공유 서재에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사장님도 이제 뭐 물품도 확인하고 손님들 확인하느라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좀 공유 서재에 이렇게 혼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말을 걸어주시거든요. 아니면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싶다고 신청도 해도 그럼 돼요.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네, 신청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말씀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어머. 그리고 아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별 얘기 물어봤는데 진짜 별 관련해서 그 관측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참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빠져서 들었거든요. 사장님도 되게 재미난 이야기거리도 많으시고 거기에 간호사, 쿠팡,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쳐서 쉬러 많이 오셔서 또 이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랑 또 사장님이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되게 별거 아닌데도 위로의 말을 너무 잘해주시고 지혜로운 이런 코멘트도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확 와닿는 말들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서머스 페이지를 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장님과 대화하기 미션을 사장님과 대화하기, 오이트 에스프레소 바 가기 요거 두 고양이와 개는 놀기. 고양이는 이제 고양이가 자기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아예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고양이 공유 서재에 있으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시면 좀 잘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곳에 가신다고 하면 요 두 개 정도는 꼭 한번 시도를 해보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프렌님은요? 저는 교토를 그래도 나름 3.5번째 가본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을 추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갭 모먼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갭 플레이스에 대해서 뭐든 다 붙이면 되거든요. 교토의 갭 플레이스 너무 좋아요. 막간 추천.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피해서 쏙쏙쏙 다녔던 곳들을 좀 얘기를 몇 군데 해볼게요. 일단 그 젠린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글맵에 젠린지 혹은 에이칸도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교토에 워낙 절이 사찰이 많잖아요. 절 투어만 해도 한 열흘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절을 갔을 때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이 사찰이 뭐냐면은 그 들어가서 그 정원을 조금 지나면은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말을 신은 상태로 신발은 밖에다 두고 양말을 신고 들어가면은 그 나무 바닥을 그 맨발은 아니지만 신발을 벗은 양말을 신은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 바닥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사찰이 약간 산에 어쨌든 산에 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는 계단까지 다 직접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다 나무로 다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절 내부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그 일본 절의 특성상 나무랑 정원을 진짜 멋있게 예쁘게 잘 정원이 해놓거든요. 진짜 예뻐. 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건물 안을 사찰 안을 걷고 있는데 계속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되게 좋았고 진짜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그 발바닥으로 그 마룻바닥을 밟는 이 끼익끼익하는 이 느낌도 되게 좋았고요. 이제는 한국에서 없잖아요. 응, 그런 맞아요. 많이 거를 없잖아요. 경험할 수 한옥 없어.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거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날 여기를 비 오는 날 갔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비 오는 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진짜 많이 와서 우산을 써도 한 발짝 걸으면 온몸이 젖는 정도의 비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여행 가서 비 오면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 버스 타고 이 절 근처까지 가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아,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냥 실내에서 쇼핑이나 할까? 보통 비 오는 날 많이 그렇게 하니까. 아, 신발 젖은 거 너무 꿉꿉하고 아, 너무 벌써 피곤해 이러면서 갔는데 거기 간 순간 여기는 비 오는 날 와야 된다라는 걸 너무 느낀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도 나름 유명한 관광지여서 사람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그나마 만난 사람들도 다 혼자거나 2명, 많아봤자 2명 이렇게 일행으로 오시고 다 취소하셨구나. 다 엄청난 카메라를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젠린지의 모습을 찍으러 이 비를 뚫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물론 휴대폰으로만 찍지만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약간 그 관광지 특유의 번잡스러운 느낌이 없고 막 높은 목소리 그런 게 없고 다 조용조용 자기들 사진 찍을 거 찍는 사람들, 사람 사진 절대 아니고 이 절 사진, 건축물 사진, 이 나무 사진 이런 것만 찍는 분들, 이끼 사진, 뭐 연못 위로 떨어지는 물 찍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좋다.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그 안정감? 근데 국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도 뭔가 말하지 않는 서로 너도 이 날씨에 왔어? 나도 왔어. 약간 이게 있는 거예요. 찐이다. 좀 아는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만약에 젠린지를 맑은 날 가셔도 너무 좋고 여기 단풍 정말 예쁘대요. 근데 비 오는 날에 어디 갈까 하면은 여기 젠린지 에이칸도 가시면 좋겠고 사람 피해서 좀 간다라고 하면은 그 구글맵에 가모가와 델타라고 치면은 가모강 약간 상류 쪽에 그러니까 교토의 시내에 넓은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걸 가모강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모강 아래쪽은 그 번화가 관광지여서 진짜 복잡한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현지인들 산책하는 정말 그 조용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가모가와 델타는 삼각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있고 강 가운데에 삼각주 모양의 이제 약간 섬처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작게 조성해 놨는데 여기가 정말 약간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에 너무 좋았고 다들 빵이나 도시락을 집에서 싸와서 거기 앉아서 먹어요. 그리고 거기가 약간 그 데마치 야나기라는 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마치 야나기에서 그 에이덴 전차를 타고 뭐 이치조지로도 많이들 가시고 하여튼 되게 아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그런 좀 숨은 곳이에요. 그래서 강 흐르는 거 보면서 벤치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벤치나 아니면 그냥 나무 그늘 아래 계단에 앉아서 좀 쉬고 이제 주말 같은 데 가면 이제 현지인 놀러 나오는 가족 단위 이런 것들 현지인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자전거 좋아하시면 자전거 타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에 거북이 모양의 돌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삼각주가 있으니까 그 삼각주를 연결하는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가 있거든요. 돌다리가 세상에 거북이 모양인 거예요. 귀엽겠다. 그런 것도 사진 찍고 이런 되게 새 구경하고 물 구경하고 좀 사람 구경은 좀 덜 하고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는 곳이어서 좋았고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코토로 커피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교토에 사시는 분의 브이로그를 보고 그 현지인 브이로그를 보고 이제 찾아간 곳인데 여기도 정말 좋았던 게 이제 중정이 있는 좀 약간 고민가 느낌의 카페거든요. 옛날 가옥을 아마 개조해서 만든 건지 그런 분위기에 되게 조용한 카페였는데 여기가 다다미석에도 앉을 수 있고 테이블석도 있고 카운터석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그날 나의 무드에 따라서 앉을 수 있고 혼자 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인데 저는 이날 운이 진짜 좋았던 게 그 중정이 보이는 통창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2인석 하나랑
1인석 하나가 있는데 그 통창 앞에 1인석이 운 좋게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갔으니까 냉큼 앉을 수 있잖아요. 이 혼자 다니면 이런 게 좋아요. 둘이 가면 내가 거기 앉고 싶어도 못 앉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중정에 또 얼마나 예쁘게 해놨겠어요. 또 정원을. 그래서 막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보면서 1시간 정도 그 통창 앞에 혼자 멍 때리는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이 아까 그 감호가 델타랑 같이 이 세트로 산책하기 참 좋은 코스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좋죠. 마지막으로 진짜 나 사람 너무 싫어. 나 정말 갭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은 교토의 갭플레이스로 오하라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교토 시내에서 1시간 정도만 버스 타고 가면은 아니면 지하철 타고 버스 한 30분 타셔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버스 타고 가면 산속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끼 정원, 액자 정원 이런 걸로 유명한 사찰들이 크고 작은 사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액자 정원인 호세닌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호세닌도 호세닌인데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산속 마을이라서 이 버스를 타면은 구불구불 이렇게 가요. 근데 너무 그 약간 지브리 애니메이션 한 장면에 내가 들어온 느낌? 그런 걸 받았고 왜냐면 어디 가서 근교 여행을 할 기회가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쵸. 저도 3.5번째 방문이니까 드디어 근교 여행을 할 짬이 나서 갔던 건데 그리고 이 오하라행 버스를 타시면요. 이 시내 그 마을 버스를 타시면요. 오하라에 다 와갈 때쯤 되잖아요. 버스에서 노래를 틀어줘요. 그 노래가 무슨 교토버스 뭐 몇십 주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하라 쪽 동네랑 약간 콜라보를 해서 만든 주제가 같은 거래요. 제가 막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약간 오하라 주제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주제가가 있다니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그 노래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 이 지금 달리는 버스에 밖으로는 이렇게 낮은 진짜 현지인들이 사는 시골 마을하고 산 이렇게 보이고 햇빛이 창문으로 부서져 내리면서 이 아름다운 지브리스러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정말 진짜 약간 다른 세계에 맞아요. 입장하는 느낌을 엄청 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에 다 와간 때까지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그 노래가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진짜 좋았던 것이고 사람을 진짜 많이 안 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 해도 시내만큼 많지가 않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조금 시간 여유가 된다 아니면은 교토에 좀 방문을 여러 번 해봤다 혹은 사람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 저는 오하라를 꼭 가셔서 호세닌, 산제닌 이런 유명한 절들이 있거든요. 또 그 호세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말차 한 그릇이랑 작은 떡 같은 거를 주세요. 입장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갭 플레이스로 아주 제격입니다. 너무 좋네요. 다 받아 적으셨나요? 하나 적으셨나요? 찐 교토 3.5번 방문하신 프렌님의 그 찐 경험담이고요. 프렌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는 분들은 프렌님을 추천하는 거면 진짜 갭의 장소라는 걸 아실 거예요. 사람 많은 거 진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녹음할 때마다 그 종로에 와서 하기 때문에 프렌님은 그 늘 수많은 인파를 뚫고 경기도 외곽에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서울 나들이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알찬데? 저희의 이렇게 꿀 정보를 맞아요. 아낌없이 드렸어요 지금.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 이거 이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각자 동네나 좋아하는 갯모먼트 보낼 수 있는 카페나 뭐 장소나 뭐 아까도 이제 저는 뭐 용산 가족공원이나 뭐 서울숲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거 소개하는 거나 뭐 이런 거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좋겠다. 아예 갭플레이스 하는 화를 하나 할까요? 좋은데요?
저도 많거든요. 리스트 쫙 있거든요. 혼자 하기 그래서 좋은 공간. 우리도 공유하고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겟플레이스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누구든 듣고 있겠지? 듣고 있죠? 똑똑똑 듣고 계시죠, 개버커 여러분? 이거 진짜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겟플레이스 주제로. 좋아요. 그 일단 댓글 한번 반응을 한번 보고요. 저희 둘 추천 공간 플러스 이제 맞아요. 또 그 개버커 분들 댓글 모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잘 모이면 저희가 시즌 1 마지막 때 뭐 공유를 해보던지 좋다. 아니면 시즌 2 시작할 때 선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선물을 드리는 식으로 또 지도를 공유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진짜 지금 즉흥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진짜 얘기하다가 즉흥이에요. 나온 거예요. 전혀 저희의 이 준비한 내용은 그냥 그 결산밖에 없었고요. 제가 즉흥으로 낸 거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네요. 너무 맞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팟캐스트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어서 맞아요. 댓글도 진짜 댓글 하나도 안 달릴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팟빵이나 네이버 클립이나 댓글을 달 수 있는 곳들에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요. 네. 다음에는 댓글을 좀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좋아요. 다음엔 좀 시작할 때 모아둔 댓글을 좀 읽어보는 시간도 그럴까요? 가져보고요. 열심히 녹음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원래는 10화까지인데 12화로 늘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시즌 1이 뭐 언제 끝날지 그거는 뭐 시즌 1이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를 또 아시는 분들은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이 나서 또 계속 갭썰을 풀어내는 프렌과 소화가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많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화 2025 상반기 김모먼트 결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7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